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5월달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부분 5월달을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면 5월은 우선 날씨가 정말 쓰러지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공휴일도 많고 기념할 날들도 많고, 물론 반대로 공휴일과 기념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지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생일이 5월에 있어서요. 5월을 이렇게 맞이하는 저의 그 감정은 첫사랑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만큼 제가 5월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월은 저를 진짜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을 덮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물론 5월 달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에게 5월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나빴던 기억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미쓰리 너 5월 달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 2008년도에 A형 간염으로 뒤질 뻔한 거부터 시작해서 무슨 엿가락 엮듯이 쭉쭉쭉쭉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좋았던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맘때쯤 되면 증권사에서 다음 달 증시 전망 그리고 증시 칼렌더를 내놓으면 그 증시 칼렌더와 자료를 보면서 야, 이제 벌써 한 달이 가는구나 이렇게 실감하시잖아요. 지금 제 손에는요.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만들어준 6월달 증시 칼렌더가 쥐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휴 제발 좀 5월달 좀 빨리 가라. 사실 올해 5월달은요. 5월 초만 하더라도 제가 더 업돼서 막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냥 올해 5월달에 저에 대한 그 생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야 미쓰리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이런 생각? 예, 그런 공허함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달 증시 칼렌더를 보니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달력 딱 넘기면 가만히 있어봐. 쉬는 날이 언젠가 보시잖아요. 물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죠. 저는 공휴일이 싫기 때문에. 제가 주식 중독증이 있어서요. 제가 주식을 하던 주식을 안 하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할 것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8시 반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요. 막 심장이 발랑발랑발랑 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리고 막 파란색, 빨간색이 막 깜빡거리고 막 밑에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이거를 보는 것 자체가요. 제 온몸에 있는 세포가 막 살아서 숨쉬는 듯한,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막 받게 되거든요. 제가 가장 우울할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3시 반 이후에. 언제 또 다음 주 되지? 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너무 싫어. 그리고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이 되면요. 예. 아주 또 다시 이제 오늘 밤만 자고 일어나면 내일부터 또 다시 심장이 발랑발랑 뛰는 증시가 열려. 그래서 막 흥분에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는요. 잠을 잘 못 자요. 그 흥분 때문에. 병이죠, 병. 예. 6월달 증시 칼렌더를 봤더니 현충일이 토요일입니다. 즉 6월달 한 달 동안 평일에 증시가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저는 해피하죠. 그리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평일날 쉬는 날이 없습니다. 대신에 독일은 6월 1일 휘트먼데이라 그래서 증시가 열리지 않고요. 중국은 6월 25일, 6월 26일 단오절이어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왜 미쓰리 너 방송 복귀하고 왜 방송 또 쉬었다가 또 올리고 그러냐? 뭐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증시는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어제 해야 될 얘기가 또 다르고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뭔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방송에서 호재와 악재를 딱 짚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방송을 막 하면서 막 괜히 한 얘기 또 하고 막 쥐어짜고 이런 거보다는 좀 그러지 말자. 예, 그냥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자. 제가 그랬잖아요. 예, 저는 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이렇게 내가 행복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막 완전히 파묻혔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증시를 예, 매일 물론 제가 체크하고 매일 보고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 전달할 내용이 없는데 방송을 굳이 쥐어짜면서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예,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요. 제가 이제 방송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은 정말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를 막 매일 방송하고 막 순위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혹시 막 어떤 경제 방송에서 방송하자고 막 연락 오지 않을까 막 그런 그 기대감으로 방송을 했다면 이제 그런 기대는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미쓰리 스타일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예, 방송을 좀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예,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앞서 방송에서 증시의 호재, 뭐 악재, 호재는 경제 재개, 그리고 부양책, 뭐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이런 게 있었고, 예, 뭐 악재로는 뭔가 속도감. 이제 이렇게 돈을 풀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은 좋아졌어야지. 왜냐하면 이미 이만큼 좋아질 것 이상으로 그 기대감은 증시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대를 먹고 사는 녀석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세상을 힘들게 해도 증시에서는 백신 개발이라는 그 엄청난 그 기대를 먹고 사는 호재 녀석이 쫙 자리하고 있어서 크로로케니 아니면 렘데시비르 아니면 또 다른 거, 뭐 모더나 뭐 이런 거에서 또 모더나가 아니면 또 다른 거 계속 이렇게 밑밥을 던지고 있다. 돈 풀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이슈를 밑밥으로 깔아놓고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숨겨진 악재, 뭐 굳이 숨겨지지 않아도 예, 악재들은 많죠. 그러나 지금 시장은 악재에 신경을 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뭐 딴 거는 그렇게 뭐 바뀐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좀 호재와 악재들을 좀 점검해 가면서 6월을 한번 준비하는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달에 5월 25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서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증시도 열리지 않았죠. 영국은 메모리얼 데이가 아니라 뱅크홀리데이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열렸죠. 화요일 날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2%, 나스닥이 0.17%, S&P 500이 1%대 상승했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19 때문에 훼손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부양책,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결국 돈과 이런 기대가 증시를 반등시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분위기는 2007년도와 2008년도 초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리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증시는 그러니까 지수는 20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아니,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 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5월 27일 오전 10시 반 이 시점에 삼성전자가 아직 5만 원을 못 찍었어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 오기 전에 삼성전자가 5만 원 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의외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수를 올려놓고 종목을 죽여버리는 장세. 근데 개인들은 그냥 마냥 아이고 그냥 지수가 2000포인트 갔으니까 그냥 좋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종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07년도와 지금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개인들이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M증권사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막 따라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돈이 몰려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사람인지라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좀 이익 실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빠질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생각이 좀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이 종목이 더 갈지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종목이 빠질지 그거를 고민할 타이밍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개인들이 리드하는 장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나스닥과 S&P 선물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미국 증시가 붕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와 미국 증시 올라갔어 붕 떴다가 계속 매매하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선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면 상승폭을 좀 줄이고요. 아니면 뭐 파란색이 보였다가 다시 선물 지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아가면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는 동안 뉴욕 증시 이 선물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의지를 많이 합니다. 예. 물론 그게 늘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되게 클 때가 있고 좀 적을 때가 있거든요. 2007년도가 그랬고 지금이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막 매매를 하다가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네. 결국 이 얘기는 내일 뉴욕 증시가 좀 빠질 것 같네. 그럼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심리를 작용시키는 거죠. 자, 뉴욕 증시 메모리얼 데이를 보내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27일 대한민국 증시도 20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증시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거,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돈의 힘이거든요. 돈을 풀었고,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백신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테마 중에 하나가 제약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 개인이 주식할 때 그 솟구치는 그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녀석이 바로 바이오 테마주입니다. 그러니 그 바이오 테마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증시, 특히 뉴욕 증시를 완전히 이렇게 좀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자, 경제재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 이제 해제하죠. 영국은 6월부터 대부분 소매업종 영업재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개 주에서 부분적인 경제재개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식당 예약 앱의 예약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 트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하나가 뭡니까? 아, 죽었던 경제가 다시 살고 있어. 뭐 이거 이상 더 이상 뭐 경제 회복될 수 있는 그 호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2일부터 외출 제한 완화시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 날 모든 상점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음식점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외출 제한 완화를 시작했고 다가오는 6월 3일부터는 해외 관광객의 입국을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같은 경우도요. 지난주에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실험 했다. 45명을 실행했는데 8명이 좀 긍정적인 게 나왔다.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붕 떴죠. 그거 전에 클로로퀸이 있었고요. 렘데시비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모더나였고요. 제가 그랬죠? 모더나가 아니어도 또 다른 제약주가 또 밑밥을 깔 것이다. 자, 이날은요.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실험 개시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면역 반응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모더나, 노바백스, 클로로킨을 발표했는데 와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찾고 가만히 있어봐 그거 정말 좋을까? 이렇게 의심할 쯤 되면은 렘데시비르. 와 렘데시비르 했는데 렘데시비르가 완전히 100% 뭔가 이렇게 완벽한 치료제라기보다는 그 치료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성에 덜 차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모더나. WHO에 따르면 약 10개의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금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개발 초기 단계인 백신 후보 물질이 1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100여 개 중에서 최소한 뭔가 하나는 터지겠지. 이런 기대를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의심병 환자인 저는 뭘 걱정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게 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악재가 없네. 그러는 순간에 뒤통수를 맞더라.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시장이나 인간사나 어쩌면 주식시장은 인간사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카카오톡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써있거든요.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점 가서 뭐 합니까? 맨날 자기 처세서 읽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럼 사람들의 그런 아주 본능적인 그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엔 진짜 뭐 경제학 박사, 가방 끊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빚 있는 사람,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엄청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전쟁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인간 삶의 저는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훼손됐지만 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지금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미쓰리 너는 모질라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언제가 가장 무서웠냐면 어떤 문제가 폭죽놀이 터지듯이 막 빵빵빵빵 터진 다음에 그거 처리하려고 막 꺼이 막 그냥 막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일단락 딱 시켜놓고 아휴 나 죽을 것 같았는데 아휴 이제 좀 한숨 돌렸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그 터지는 불꽃놀이 터지듯이 막 터지는 일들을 일단 좀 잠재우고 뭔가
번호표를 하나씩 주면서 자, 기다려봐. 내가 하나씩 처리할게. 그리고 걔네들을 잠잠히 이렇게 해놓고 아유, 뒤질 뻔했네. 라고 하는 순간, 맥을 놓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뒤통수를 빡 치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경험하셨잖아요. 올해 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커졌고 재선하기 위해서 경제 부양책 쓸 거고 하물며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증시가 좋아질 거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되면은 아유 그건 큰일 난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막 지지율 높아지고 그랬을 때 그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었죠. 즉 올해 악재가 없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얼만큼 악재가 없었냐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되고 2단계 이제 얘기할 거고 미국 경제 좋아질 거고 기타 등등등등 나왔을 때 중국 저쪽 우한에서 폐렴 증상으로 사람이 죽어나간다. 뉴스에 우리는 봤지만 외면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제약주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증권 바닥에서 제약주에 대한 어떤 것은요. 제가 어디 가서 말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망가진 게 건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악재고 결국 그러면 가장 증시에서 기대를 부응시킬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밑밥을 좀 쫙 깔고 있고 당연히 증시는 어느 정도 올라가죠. 앞으로 더 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망치냐면 저는 인간이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이 잘 돼도 내 탓이고 일이 안 돼도 내 탓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거나 남 탓하잖아요. 근데 모든 게 그냥 내가 일으킨 문제들이고 다 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 주식시장도요. 돈을 놓고 이런저런 뭐 지적인 뭐 경제 지표가 어쩌고 기업 실적이 어쩌고 이러지만 결국 돈을 놓고 인간들이 욕망을 갖기 위해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한 곳에서 놔버리면 긴장을 놔버리면 전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 뭐 2300 가느냐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우리 인간은 꿈이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욕망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막 합의되고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 지수가 몇 포인트였습니까? 막 2200포인트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올해는 2600 갈 거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2000포인트 와주는 것만 해도 이제 고마워지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하반기에 2300포인트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저는 부양책 쓸 거고 증시가 반등을 할 거고 근데 이게 반등이 계속 가는다라는 보장을 하기에는 미쓰리 경험상 긴장의 끈을 놓는 뭔가가 분명히 발생되고 그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문제는 또 터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경제 재개하죠. 경제가 다시 가동됩니다. 그리고 돈 풀었던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돈 푸는 효과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5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4월달 85.7에서 5월달 86.6으로 상승했고 4월달 신규주택 판매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물론 앞서 기존주택 판매는 4월달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달 지표에는 별로 의미 두지 않고요. 댈러스 연방은행의 5월달 기업활동 지수는 4월달에 마이너스 74였는데 5월달에 49.2로 반등했다. 그런데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4월달 전미활동 지수는 3월달엔 마이너스 4.97이었는데 4월달에는 마이너스 16.74로 하락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약간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 지표가 어떤 호재에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빠르게 움직이는 놈이 있고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놈은 무슨 소비자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은 빨리 선행해서 움직이고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엔 좀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반등했고 5월달 기업 활동 지수가 회복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 부양책을 썼던 것들이 이제 효과를 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백신 개발되고 있죠. 뭐 추가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있죠. 경제 재개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만 안 되면은 회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쩌면 악재가 없어 보이고 계속 이대로 그냥 3,000포인트 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늘 지금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쁘면 앞으로도 계속 나쁠 것 같은 그런 좁다한 생각에서 뭔가 주식에 대한 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돼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왜? 더 갈 건데. 저는 그게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신 개발, 경제 재개, 그리고 돈 푼 것이 지금 경제 지표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지금 증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좋죠? 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초만 해도, 올해 안에 2,500포인트 갔다, 2,600포인트 간다, 막 그랬지만, 2,100포인트가 우스웠고, 아이고, 저러다 2,000포인트 깨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지금은 2,000포인트 회복한 것만으로도 2,000포인트를 탈환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방 2,200 갈 것 같죠? 금방 2,300 갈 것 같죠? 근데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1부에서는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지금 시장이 정말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6월이 옵니다. 6월 달에 과연 어떻게 그들이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변수들은 무엇인지 2부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